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이제 형사 범죄랑 매우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 폭력은 형사 범죄랑 좀 다릅니다. 뭐 절차도 다르고 진행하는 것도 다르고 내려오는 결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그 유형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폭력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알아보게 되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매번 유튜브에서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 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지 이 사안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가지고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학교폭력은 형사범죄와 달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폭력을 우선 먼저 보게 되면 피해 학생의 신체를 손발로 때리거나 이게 뭐 말 그대로 폭행이겠죠. 그리고 여기 손발로 때렸는데 상해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가 되는 거고 강제로 일정 장소에 끌고 가거나 강제로 일정 장소에 끌고 가는 경우는 이제 뭐 감금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행위를 말합니다. 뭐 장난을 보통 이제 가해 학생의 경우 장난이라는 좀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폭 장난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는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본인은 장난일지 몰라도 상대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폭행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피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뭐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폭력은 뭐 친구들 앞에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을 하거나 이게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로 치면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이고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욕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욕 그런 거겠죠. 등 하는 행위를 말하고 금품갈취는 보면은 옷, 문구류 등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이제 요구하는 행위 이거 이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약간 삥 뜯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요는 보면은 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즉 뭐 이제 좀 학교에 힘센 학생이 뭐 장난으로 이제 힘 약한 학생한테 뭐 선생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장난치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돌림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돌림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따돌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즉 은따라고 하죠. 이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나왔던 단어긴 한데 은근히 따돌린다는 말인데 은근히 따돌리게 되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하면은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자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은 의사에 반해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일반인들 같은 경우 성폭력 이러면 이제 뭐 강간, 강제추행 등 이렇게 뭔가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폭력 안에는 성희롱도 포함되어 있고 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단순히 이제 성폭력이 있다면 그냥 뭐 강간을 했다 아니면은 뭐
만졌다. 뭐 이렇게 단순히 정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 관련된 사안은 성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이제 성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모욕적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을 안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즉 이제 집에서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제 하다가 뭐 학생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모욕적인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은 유형별로 구분되는 만큼 관련 학생과 학부모, 즉 피해 관련, 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각 유형에 맞게 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제 유형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대응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알아보게 됐는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학교 폭력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고 우선은 첫 번째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 학교 폭력의 유형이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세 번째 그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문제니까 그냥 이제 혼자서 대응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